제 아들과 동갑인 찬이의 죽음을 맞이하던 날, 저는 범인을 꼭 잡아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라진 범인을 찾는 유일한 단서는 네 자리 숫자 9716. 그날부터 얼굴 없는 범인과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설날 아침 8살 찬이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아끼던 옷을 꺼내 입고 서울 반포에 있는 친척 집으로 가는 길. 찬이의 머릿속엔 온통 그것 생각뿐이었습니다. 세뱃돈 아닐까요? 아이들 엄청 신나하잖아요. 찬이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친척집 근처에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가 있었거든요. 세뱃돈으로 사 먹으려고 이날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93년도면 햄버거 가게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어요. 반포에 있는 친척 집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였군요. 아우 귀여워. 아 찬이구나. 찬이는 그날 차례상 앞에서 절도 이쁘게 하고 어른들에게 재롱도 많이 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끝에 저녁 6시경 세뱃돈을 손에 쥐고 형들하고 반포동 상가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신났을까. 두 시간 뒤에 친척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찬이와 함께 집을 나섰던 형이었는데요. 찬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이고 많이 다쳤나요? 응급실 침상에 누워있는 찬이의 몸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멎어 있음을 알게 된 부모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어우. 겉으로 보기엔 큰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발성 골절과 그로 인한 복부장기 파열로 대량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너 얼마나 세게 치였으면. 제일 먼저 차체에 부딪혀서 생기는 몸의 손상을 1차 충돌 손상 혹은 범퍼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보행자가 성인일 경우에는 아랫다리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근데 키가 작은 어린이는 머리에 주로 손상을 입게 되겠죠. 두개골과 경추, 쇄골 등의 다발성 골절 역시 차량과의 1차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한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장기까지 파열이 되나요? 가슴 부분 피부를 보면 타이어의 폭만큼 피부 및 출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역과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과 손상 그게 뭐죠? 차량의 바퀴가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걸 역과라고 합니다. 그로 인한 압력 때문에 갈비뼈와 흉골 등의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폐와 간, 비장과 신장 등 기타 장기의 파열 역시
역과로 인한 손상이라고 판단합니다. 경찰이 바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범퍼 조각, 깨진 유리 조각 그런 것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이 어디였어요? 여기가 1993년 1월 23일인가 그때 설날이었는데 김찬희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 당해서 그때 사망한 현장입니다. 여기가 상가 지역이었어요. 2층짜리 상가였는데 1층에 있는 상가 햄버거 가게에서 형들하고 햄버거를 사 먹고 집으로 그 친척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다가 이렇게 파란불이 딱 킬 때 튀어나간 겁니다. 찬이가 신호를 지킨 거잖아요. 근데 왜 차에 치였을까요? 혹시 음주운전이었나요? 당시 찬이와 함께 있던 형의 진술을 들어보면 찬이는 그 후 우리랑 같이 파란 불일 때 건너려고 뛰다가 갑자기 차가 끽 소리를 내며 치고 갔어요. 치고 갔다고 했네요? 멈춘 게 아니라? CCTV는 없었나요? 32년 전에는 가로등도 박지도 안 했었고 CCTV나 개인 차량에 블랙박스 같은 거는 거의 없을 때입니다. 그럼 목격자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5명이나요. 야, 근데 천만 다행이네요. 찬이와 같은 쪽 횡단보도에서 2명의 대학생이 있었고요. 건너편에도 휴가 나온 군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도로에도 택시 한 대가 신호 대기 중이었고요. 목격자 그 대학생들이 처음에 목격했을 때는 신호등이 이렇게 바뀔 무렵에 찬이가 이게 3차선 아니 중간쯤이겠죠. 여기서 찬이를 치고 찬이가 10여 미터 갔으니까 저 글자 있는 데 정도 저 끌려간 것 같아요. 절로 밀친 거죠. 밀고 가다가 막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차를 한쪽으로 세우는 척하다가 찬이 그 가슴 위로 바퀴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찬이가 사망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과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살 수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뺑소니범인데 빨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목격자 중에서 이제 택시는 저 반대쪽에서 절로 가고 있다가 사고 나고 차가 도망가니까 바로 차를 돌려가지고 따라갔던 거죠. 이수교 가는 방향으로. 그 당시 최고의 승용차니까 스피드감이 엄청 좋았죠. 택시가 따라가지 못했으니까. 가다가 놓쳤어요. 도망가면서 바로 차량의 라이트, 즉 조명을 끄더랍니다. 번호판 등도 같이 꺼져요. 사람들이 번호판을 못 보게 하려는 수작이었던 거죠. 그래도 목격자가 5명이니까 뭐라도 봤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공통된 증언이 있었는데요. 뺑소니 차량이 G색의 그랜저 차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닭그랜저라고 하죠. 부자들이 타던 차 아니었나요? 한두 대가 아니었을 텐데 찾을 수가 있을까요? 찬이와 같은 쪽에 대학생 2명이 있었잖아요. 차량 번호 4자리 중 앞에 2자리를 확실하게 봤습니다. 97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건너편에 있던 군인 2명은 더 정확하게 봤습니다. 97 그리고 16이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앞에 있는 고위 번호가 서울 1인 것 같다는 것까지 와. 나왔습니다. 서울 1에 9716. 차종, 색상 다 나왔어 지금. 9716 번호로 등록된 서울의 그랜저는 7대였습니다.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서울 1이면 총 3대예요. 첫 번째 서울 1두 9716 차주는 서울 양재동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찾아갔더니 차량 위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더라고요. 안 타서 그런 거예요? 차주를 조사를 했더니 5일 전에 치질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래서 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질 수술이면은 앉아서 운전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병원 차트도 열람해보고 입원 사실도 확인해봤더니 맞습니다. 두 번째 서울 1, 즉 9716. 차주는 성북동에 사는 50대 남성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외근을 많이 하니까 차를 많이 몰지 않나요? 근데 이분은 협심증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운전을 안 한 지 오래된 상황이다. 게다가 설날에는 시집간 딸이 집에 와서 집에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서울 4추 9716 차주는 서대문구에 사는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직업은 사업가. 근데 면허가 없었어요. 무면허 운전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운전기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설날은 운전기사도 쉬어야 되잖아요. 차주도 집에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다들 알리바이가 확실한데요? 사건 3일 전에 싱가포르 여행을 가가지고 없었고, 서울 이무 부부는 사건 한 달 전부터 미국에 가 있어서 부재 중이었습니다. 한국에 없었다면은 뭐 더 볼 것도 없는 것 같고. 서울 3호 9716. 그 차주께서는 삼성동에 거주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사건 당일일 설날에 사업 때문에 지방에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와, 그럼 마지막 한 대 남았거든요. 고위 번호가 1이니까 목격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하잖아요. 네. 차량의 주인은 압구정동에 사는 30대 고 씨였습니다. 여행을 가가지고 집에 없었습니다. 장모 혼자 계시다고요. 사이가 어디 갔는지 물어봤더니 잘 몰라요. 왜 몰라? 공교롭게도 그 사건이 난 다음 날이었어요. 짐 싸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고 씨의 회사가 흑석동인데요. 압구정동 집에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사고 지점인 반포인 거죠. 고 씨 소재가 파악이 됐나요? 강원도 한 스키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장 전화를 통화를 했더니 놀러 왔는데 왜 가냐고, 못 가겠다고 버티더라고요. 고 씨의 사건 당일에 알리바이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사고 나고 5일 만에 경찰서에 출석을 했더라고요. 설날 오전 10시에 가족들과 노량진에 있는 본가에 갔고
저녁 6시에 자택으로 귀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녁도 안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고요? 다음 날 형 가족들하고 같이 그 스키장에 갈 계획이었다고 그래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먹고 잠자리에 일찍 든 거죠. 사고 시각이 저녁 7시 반이었는데 잠을 자고 있었다? 젊은 사람이. 고 씨의 차량에 충돌이나 수리 흔적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고씨 차량에는 스키 캐리어가 부착돼 있었어요. 그런데 목격자 5명 중에 1명도 못 깨운 사람이 없습니다. 어두워서 안 보였을 수도 있지 않나요? 사고 난 이후에 달았을 수도 있고요. 설 전날에 캐리어를 달았다는 거예요. 업체에도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뭐지? 고 씨가 범인이라는 다른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무고한 사람 붙잡아 조사했다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문제가 좀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